1박 2일에 걸친 전체적인 일정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종합 토론의 주제는 한동의 해양 교류 협력 시대를 전망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윤민주 박사님께서 먼저 좀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한동의 시대를 어떻게 교류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대로 12시 30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민주 박사님 우선 발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윤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바다 관련된 연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가 해양 교류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하는 영역들을 말씀드리면 이걸 북한에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규 교수님께서 어제 저희 정책과제 10개 들으신 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토론거리들을 주제를 좀 펼쳐드리는 역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연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로서 어제 정책과제 제안하셨던 걸 좀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제가 보탬이 되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어제 김인현 교수님 인명 요청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걸 경험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그 코로나 2020년부터 시작해서 육상을 국경을 공세를 지금 한 3억 원 열었다 풀었다 하는데 그 중에 아마도 북한이라는 체제가 생기고 나서 거의 최초로 해상무역만 존재한 기간이 3시기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북한 육상을 잡더라도 이제 해상은 열려 있고 선박이 밖에 한 달 정도 대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막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도 현재 이제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는 관세를 통과해서 북한에 뭐가 못 들어가는 건데 선박은 이제 북한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선박 자체는 아직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선을 이용하면 그런 대북 제재 관련된 기계에 반입하는 문제도 좀 자유로워져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병원선이 관용이 5개가 있는데 서남해안 지역으로 충남, 경남, 전남, 두개, 인천 섬 지역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쪽 보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강원 경북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강원 경북에서 좀 지역 협력 사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에 병원선을 하나 만들어서 한 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포스코도 뭐 이때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경남이나 경북이나 강원 지역에 병원선을 하나 만들어서 평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다가 북한에 혹시 수요가 있다면 혹시 코로나가 좀 재발하거나 이럴 때 좀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호 교수님께서는 포항단차가 12개 프로젝트와 향후 10년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 바다를 버린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희의 지금 연구소에서 표현하는 뭐냐면 바다를 잃어버린 북한. 조선은 바다를 의지적으로 이제 해금 정책을 해가지고 공도 정책을 해서 섬을 비우는 걸 했는데 북한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다 보니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바다 해상 세력권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해운을 통해서 무역하는 수준이 40%도 갔었는데 지금 뭐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10% 미만이고 바다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선박이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앞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한국도 사실은 섬이잖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반도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는 섬이 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고 일본이나 영국처럼 섬나라 마인드로 정말 우리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은 이도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리모트 아일랜드 정책을 편단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이 해양 외곽의 영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섬들이 소멸하지 않도록 거주 여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치는 이제 섬국가로서의 마인드가 있는데 우리는 섬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인식이 여전히 거기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좀 안타까움을 들었습니다. 그 진희봉 박사님이 사실은 동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부분, 동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 동해는 안 되는가? 서해는 인구로나 해안선으로나 긴장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어서 주목을 받는데 동해안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좀 인상 깊었던 점은 포항이 왜 너네 포항 남북교를 왜 이렇게 나서냐 했을 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남북 해운합의소에 남북한에 서로 7개 항만을 열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항이다.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포항이 우리가
남북 해운 합의서에 따라 상호 개방을 할 수 있는 우리 항이 있다. 그리고 그 낮은 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포스코가 들어가 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독특한 것이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들은 관주도인데 포항은 특이하게 이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민이 들어가 있는 산학협력이라는 아주 새로운 이런 가버넌스가 있다. 이런 점도 굉장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백이찬 교수님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왜 지자체냐? 북한이 2013년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주장했던 게 지방급, 아까 27개 경제개발구, 중앙에서 하던 개성공단, 금강산, 아직 이런 게 아니고 지방에서 규모가 훨씬 작은 조그마한 경제개발구 27개를 만들었습니다. 30%가 북중 접경에 있고 나머지는 동해안, 서해안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경제개발구들은 국가가 중앙에서 지정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인민위원회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도청이 되겠죠. 도인민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올려서 받아가지고 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지자체 협력을 위한 공간들이 열리고 있고 특히 작년에 2021년에는 시군 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의원회가 아니라 시, 군인민위원회에서도 너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할 사업을 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틀어주고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또 지자체를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북한에서도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넘어가면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하나는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어제 남북 학생 비교한 그 조사 생각나시나요? 이게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저로서도 좀 사각 공간을 저도 이제 이번 1학기 때 강의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 탈북 청소년을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 탈북 청소년은 이미 다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탈북 청소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태어난 애들은 어머니가 북한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거의 중국 사람입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탈북 청소년들은 정확히 말하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중인 자녀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지위가 뭐냐면 다문화 가정 자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북한 이탈 중인 지역법은 북한에 직장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애기들이니까 직장 없죠. 가족은 엄마가 북한에서 나와버렸어요. 없어요. 주소 없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의 국적이 다른 법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받아서 진학도 할 수 없고 언어도 한국말을 잘 못하고 더 문제는 샘플이 작긴 하지만 이 아이들의 그 마인드를 좀 잘 보면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했을 때 30%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 30%가 나는 중국 사람이다. 30%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새로운 정보들 나눠주신 게 좀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아이들이 한국 학생들하고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기 조절도가 높고 상상력이나 유연성이 높고 미래 지향성이 높고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데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이 아이들이 부족한 게 자기 이해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누군지 이런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제가 옛날에 EBS에서 봤는데 자기의 그 커리어라고 하는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진로를 잘 결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은 있으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자기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제 잘못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망 저희 이번 오늘 주제가 한동의 해양교육협력 시대를 전망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 연구소가 해양 관련된 것들을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다에서 무엇하고 뭘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경제로는 수산하고 해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산이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지금 연간 300만 톤 생산을 하는데 100만 톤만 잡는 거고 200만 톤 기르는 거거든요. 양식거든요. 북한은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최대치, 80년대 최대치 그리고 이게 쭉 줄다가 가장 최근에 2016년에 잠깐 100만 톤 왔다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물고기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제 이제 과제에서 수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이제 진희범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북한 수산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아시는 게 많으셔서 혹시 이때 토론 시간에 좀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해운입니다. 이제 김인현 교수님께서 어제 그런 말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해운이라 하면 이제 선박, 그다음에 선박에 타는 선원 이런 걸 이제 해사라고 하죠. 메리타임 어페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고 나는 걸 쉬핑, 해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박선이 들어가는 항만개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운 산업이다.
한반산업이다. 그리고 물건이 오가는 걸 이제 물류다. 아까 철도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철도, 도로, 뭐 공항 이게 다 이제 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바다에 할 수 있는 거는 해양 환경 생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정준하 교수님께서 오늘 좀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은 좀 하드웨어한 요 자연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태계는 이제 소프트웨어, 모기사들이 있고 이 공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뭐 안경호 교수도 말씀하시겠지만 북한은 오션이라는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해양을 쓰긴 하는데 오션은 정말 대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해, 동해, C 레벨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에서도 오션을 떼버리고 포스탈로 범위를 좁혔거든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 연안 침식이라든지 연안의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관심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북방극진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 경북 삼성, 러시아, 또 올라가서 뭐 북극이라든지 사실 뭐 개성공단 이사장님께서 철도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이 있습니다. 철도가 깔리면 뭐 칙칙하게 해서 저희가 유럽으로 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가 다 궤도가 달라서 국가공간 다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서 여전히 물류는 해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여행이나 철도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물류 차원에서는 지금 뭐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북극이 녹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개월 정도 여전히 이제 북극항로 지금도 쓸 수 있는데 밑으로 가는 것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가거든요. 이제 기후 온난화가 뭐 이제 되면 1년에 4개월 그 이상을 위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산항이라든지 나진항이라든지 이제 항구가 이제 거꾸로 돌게 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해양 협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에 걸쳐서 1박 2일간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발표하고 토론을 했는데 저는 크게 보면은 이것이 세미나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이후로 후속 조치가 가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늘 1박 2일에 걸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뭔가 받아서 참고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경상북도 포항시가 뭔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 참석했던 여러 단체들 특별히 한동에 우리 협력 포럼이 앞으로 좀 진전해야 할 것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패널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패널 분들에게 제가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3분 정도의 시간에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체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하겠다. 또 지자체라든가 정부에는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로는 우리 정진원 교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요. 여기 우리 여기 박창욱님이 그 라토 거기서 오셨죠? 대신해서. 예, 대신해서 오셨죠? 그래서 어제 발표하신 내용은 대강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어제 참석은 안 하셨지만 향후에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든가 또 어떤 식의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되게 거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잘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서 사실 조금 작은 분야에서 뭐 이런 교류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뭐 산업적인 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류할 때도 그렇고 영양이나 건강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그런 부분도 많이 따라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생물 자원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저희가 이제 기여할 수 있을지 좀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쪽에서는 일단 그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물자원 측면에서는 이제 진짜 직접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보가 아니라 직접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미생물에 대한 2차적 미생물에 대한 연구나 식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나 소스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이제 영양 상태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건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조금 어떤 그런 소스가 확보가 돼야 되는 면에서 그런 도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생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교류들 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경모 박사님 어제 쭉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의 교류 협력이 진전됐으면 좋으실지 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해양공학의 전공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모니스트 포럼에 참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 정진호 교수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사실 이 남북 경협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난 8월 31일부터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제 연구 분야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럼을 제가 참석하면서 이게 제가 너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무식하게 지내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진호 교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여기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걸 이제 참여하고 사실 정진호 교수하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술 친구라 갖고 그러다가 뭐 30세가 넘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뜻밖에 만나서 서로 놀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전공만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을 이제 집중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포럼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좀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또 오늘 김진양 이사장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약간 충격적인 면도 있었고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좀 헌신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해안 침식 문제나 이거는 저는 해양공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해안해양공학회 여기 이제 거의 뭐 주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한국 해안해양공학회에서 북한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저희 학회 내에도 이제 분과가 여러 분과가 있는데 이 북한 해안 문제 분과를 하나 좀 건의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해안 침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에서 해안 침식 문제의 중요성은 뭐 10여 년부터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해안 침식 문제를 위한 이제 5년 과제를 그동안 2번이나 진행했는데도 전혀 답을 못 찾고 거의 뭐 실패한 과제가 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에 북한 문제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도 힘들고 그리고 북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산업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해안이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북한의 해안 백사장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극적으로 참석해갖고 이틀 동안에 제가 적극적인 멤버를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발표를 마칠 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 모래사장이 그 명사십리 백사장이잖아요. 그걸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남과 북이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안경호 교수님의 지난 연구 성과들이 저는 북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단은 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 정진호 교수님을 통해서든 또는 우리 해외 동포를 통해서든 북한에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 원산 지역을 개발할 때 특별히 이런 해양 침식에 대해서 유의해서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뭐 중앙정부 간의 이 협력 이전에 이렇게 우리 차원에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진익원 박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유리한 위치로 옮겨지신 것 같아요. 그 인제대학만 하더라도 거기가 바다 근처는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부산대학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환동해와 밀접하게 관련해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오늘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윤희주 박사님이 서산업 얘기하셔서 그리고 또 어제 북한 그 북측 동해수역의 중국 어선 입어로 인한 이제 오징어 남획 문제도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심각한 문제이고 뭐 그와 관련해서 어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지자체나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징어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바다는 뭐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물고기들은 경계선이 없이 남과 북으로 오가다 보니까 해유성 어종들의 남획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특히나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노력을 기울여서 도롱 어종을 복원시켰는데 북한에서 도롱을 대단히 많이 잡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있다는 거고 근데 결국은 수산업의 문제는 남획의 문제도 있지만 기후위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남과 북이 함께 이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하면 지금은 북측에서 잡는 오징어나 뭐 도루묵이 문제이긴 하지만 동해 서해 바다에서 이 어자원의 남획과 이 고갈이 북측의 책임만 있겠습니까? 뭐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해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정의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오피스를 버리고 남획하고 이것도 저는 비슷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의 과거로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정의라는 입장에서 동해의 어자원과 환경을 복원시키는 데서 좀 선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재밌는 예를 말씀드리면 동해를 대표하는 어종이 명태이잖아요. 명태는 창물에서 살기 때문에 북측에서 남측으로 내려옵니다. 북측에 지금도 명태 어자원은 고갈되어서 북측에서는 일부 잡히지만 우리는 아예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대로 서해를 대표하는 어종인 조개는 중국해에서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측에서는 지금 조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와 마찬가지로 남측으로 인해서 북측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또 연동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좀 질문경 말씀드리면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제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다가 좀 충격적인 걸 봤는데 북한의 제철소에서 북한에서는 모르겠지만 슬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다에다 그냥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제철 산업의 오수나 뭐 하여튼 환경 문제가 바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포항이 가지는 또 경험과 기술 등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여기 경북 포항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강릉 원주 지역에서 우리 박현재 박사님 오셨어요. 한번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현재 박사님은 강릉 원주대 남북 바다자원교류원에서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패널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또 강원도도 밀접하게 환동의 지역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라서 어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환동의 건의 구비 협력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니다.
예, 제가 사실 어제는 참석 못했고요. 오늘도 참석을 했는데 저희 포럼은 처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몰랐는데 제 전공은 이제 해양 생태 환경인데 지금 인구원주대에서 남북 바다 자원 교류원을 세운 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저희 기관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 사실상 지금 제재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해양 수산 분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일례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 강원도 한동해 본부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다가 이제 연어 양식장을 설립해서 강원도 한동해 본부의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그 관여해서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 그리고 우리 양양 쪽에 많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뭐 북한 쪽에서 얼마나 그걸 활용하는지 그건 전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이제 기르는 걸 도움을 주겠다 해서 한 사례가 있었고 그 뒤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수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에 봤을 때는 통일 교육하고 이제 바다 자원 중에 이제 연어 같은 이제 강력 해육성 어종이라든지 아니면 해조류 특히 이제 동해안 쪽에서 많이 하는 다시마라든지 이런 해조 양식 기술을 전수해서 좀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너무 이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단절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DMZ 관련돼 가지고 그래도 북한 쪽에 가까운 대역이니까 환경이라든지 생태 분야의 기초 자료라도 지금 수집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교류 단절 상태에서 그나마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건 사실 학술 교류인 것 같습니다. 뭐 제재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래서 저희가 중국을 끼워서 중국 쪽에 이제 단둥이라든지 이쪽에 해양과학대학이 있는데 그쪽이랑 학술 자매 결연을 맺고 그쪽으로 이제 북한 이쪽 분야 과학자들 초청해서 뭐 학회를 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MOU까지 갔는데 이제 사실은 이 제재 때문에 중국과의 그 관계도 있고 좀 어그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산 양식 분야에서 양식 기술 전수라든지 이제 학술 교류가 제일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일 교류하기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패널 중에서는 일단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오늘 이 일정을 주최하신 정진호 교수님께서 말씀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1박 2일로 이렇게 다양한 서로 색깔이 다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한동해 해양 생태 환경, 남북 교류 협력, 뭐 이렇게 좀 동떨어진 이런 제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로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철강에서 약초 이야기까지 또 해양 침식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꿈꾸는 세상, 평화 통일과 평화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방위적인 융합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아까 그런 제목들만 열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것이 복잡하고 융합적인 과제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담이 길이 막히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뭐 육로가 막히면 다락길을 열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실 북한이 굉장히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피워낸 조선족 제자들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교류와 그런 어떤 그 물자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해외 동포건이 오목법이 실제로 발효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우리 중앙정부가 막혀 있을 이 당시에 저희 포럼에서 노력을 해서 사실 재작년에 국회에서 우리 한국 정부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노력, 민간 기업 그리고 NGO나 여러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꿈꾸는 것이 EU가 서로 2차 대전 이후에 서로 적대적 관계였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데 그 이제 EU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셴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가 맞는 접경 지역에서 사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동아시아 유니온,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마련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그런 접경 지역에서 근데 그런 것을 열게 되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석탄 공동체, 철강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런 그 경제 에너지 문제로 이것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같은 이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계기를 어떻게든지 마련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포럼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근데 포럼을 통해서 이런 많은 연구 과제와 정책 문제들을 이슈화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안경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당장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북측에서 잘 쓰는 말이죠. 적극 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사람들이 이제 적극 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많이 이슈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전체 우리 이 팜플렛을 보면은 주체가 유라시아 원리스트 포럼이고요. 주관이 포스코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관하신 우리 대학원의 원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릴까 싶은데 안 오실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대학원을 대표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혹시 없으신가요? 교수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이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이 유라시아 원리스트 포럼이 이제 처음 태동할 때 19년도에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경상북도의 현장의 본부장을 하고 있는 김남일 본부장이 사실은 20년 지기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친구가 우리 그 북한 관련해서 그 지자체가 노력했던 그 활동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정 교수님하고 만나게 되면서 상당히 공감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더구나 이번에 이제 이제 활동의 영역을 좀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이 철강대학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면 어떻게 했냐. 사실 그 2006년에 포스코가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재원 출연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포스코가 가장 피크일 시기였고 또 2008년 요즘 금융위기 다시 얘기하는데 이 다행히도 건물을 계약이 금융위기 나기 1년 전에 계약이 됐어요. 사실은 포스코건설이 거의 이윤을 못 남기고 건물을 완공하는 그런 이 건물을 할 때는 이제 종합적인 좀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하자. 뭐 연구실, 실험실, 교수 연구실 외에 컨벤션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행운을 또 있어서 나중에 식사하실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 앞으로 모든 활동을 좀 다 했으면 그래서 남북 경영 활동을 그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공간을 마련할 때에는 생각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꿈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화하고 현실화하고 하는데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싼 돈 들여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말보다 들어 써야 또이 포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북한의 그 무궁무진한 최강 자원을 잘 활용해서 포스코도 제2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해야 포스코가 또 낸 돈에 대한 충분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꿈도 다른 꿈도 있죠. 뭐 우리 저 북한의 최강 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강 인재들을 북한에 또 굉장히 그 열정과 또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또 우리 훌륭한 엔지니어를 키워내는 연구자를 키워내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포부가 있어서 그래서 뭐 오늘이 기점이지만 우리 교수님 국정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훨씬 더 많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그렇지 형님하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저희들의 활동을 더 활발히 진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박 2일간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 1박 2일간 참가하시면서 느끼시고 또 앞으로 뭔가 결의를 가지실 만한 활동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하신 네, 저는 우리 안경모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정진호 교수님 그 학창 때 술친구로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된 창업 기업 BSG 머티리얼즈의 정인범 대표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지금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초대받고서 이 한동해 포럼하면 그 이제 거기 명사가 동해죠. 개인적으로 나한테 동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며칠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18번이 그 송창식 씨의 고래사냥인데 옛날 젊었을 때 동해하면 고래 사냥하러 가자고 술 마시면 노래 부르던 기록 정도가 동해가 저한테 된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확장해가지고 이제 대중적으로 우리 민족이 동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서해, 남해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는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바다였던 것 같아요. 울릉도 독도, 더군다나 이제 독도가 한일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바다로만 이해됐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정진호 교수께서 이제 여기가 동북아의 지중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무릎을 탁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해 포럼 회원은 아니지만 이 포럼이 앞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우선은 남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해라는 바다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좀 더 친숙해지고 여기가 그냥 깊은 바다, 경치가 좋은 동해안의 일부라는 생각에서 이 바다가 일본, 러시아, 북한, 남한 조금만 확장하면 중국까지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포텐셜이 있는 그런 바다다 하는 그런 인식으로 좀 전환하게 되면 우리 한동해 포럼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지고 또 이 자칫해서 이 동해를 남북 통일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좀 변질될 것 같아요. 오히려 동해가 우리 민족한테 더 친숙한 공간이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교류나 이벤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이렇게 교류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이렇게 되지 통로를 하기 위해서 동해를 활용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럼을 하면 좀 양식 있는 일본 전문가도 오시고 러시아에서 또 이 동해 또 어떤 번영을 위해서 관심 있는 학자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좀 확장이 되는 포럼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대개 이제
남북 통일하면 다들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권마다 다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이 동해 한동해 프로그램만은 우리 동해가 앞으로 진정한 우리나라의 또는 이 네 개 나라가 같이 번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30년 정도 그 중장기적인 큰 로드맵을 놓고 그 중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5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어떤 하나의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포럼도 좀 기획이 되고 그런 로드맵 하에서 이렇게 좀 앞으로 나아가면은 오히려 그게 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그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되나? 되겠나? 그 물음에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박 2일간 한 분의 비전너리에 의해서 환동회라는 이런 포럼을 가지게 되고 또 참가하게 돼서 아주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의 비전너리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려내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진호 교수님을 알아서 여기 오늘 오셨지만 조선족 동포이신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아내의 그 할아버지 되시는 독립운동가의 내력을 좀 더 알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철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철원 DMZ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철원에서 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60년이 넘게 제가 잘못 배웠구나. 제가 배운 교육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계기를 된 게 철원 DMZ였어요. 그 철원 DMZ에서 한 분의 비전에 의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제가 철원에 살지는 않지만 늘 철원에 함께하기 때문에 철원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023년 5월 5일 철원에서 아까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되겠나? 저는 된다고 봅니다. 2018년 4.27 이후에 2019년 4.27 때 DMZ에서 소풍 가자 하는 표어로 저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강화까지 27만 명이 함께 모여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에 의해서. 저는 그때 우리 한국인들의 갈망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든 아니든 왜 우리가 저 금강산을 못 가야 됩니까?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곳곳에 계시는 일반 시민들의 그 갈망과 열망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27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최소한 느끼고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정권이 바뀌거나 위정자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5일 날 철원에서 1만 명의 시민들이 손을 잡습니다. 내후년에는 1만 명이 10만 명이 될 것입니다. 2년 후 2025년에는 10만 명이 10명씩 데리고 와서 100만 명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환동의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해양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철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뚫고 나가며 만들어 나가기를 발명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는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국경선 평화학교 철안에서 오신 정지석 제 비전을 한 분의 비전을에 의해서 제 인생이 바뀐 정지석 목사님을 잠깐 좀 이렇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정지석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잠깐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호 교수님 이 포럼 하신다고 해서 아주 모든 걸 제껴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포항 홍대에 자리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제 제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 와서 보니까 안심이 돼요. 우리 이상호 교수님이 아주 또 이렇게 잘 뒷받침해 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더 좋고 이제 그런 바탕에서 이 동해안에서 큰 비전을 펼치시면서 우리 남북에 참 사람들이 큰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혹시라도 1박 2일을 지내면서 이 말을 안 하고는 집에 가면 힘들겠다 하는 분 있으면 한 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손 들었습니다. 예. 예, 모절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포스텍 인문사회부에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일반문명연구원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정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어쨌든 포스텍 철강대학원에서 어제 국제관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이제 1박 2일에 걸쳐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포스텍 그 패컬티 중에도 참석하고 감명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멀리서 이제 와주셔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일단 대단히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글쎄요 재언 정진호 선생님께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재언이라는 재언은 저는 이제 국문학 전공자고 인문학자입니다. 관심을 보고 나름 좀 있지만 어제부터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이 큰 그림까지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또 이제 경력들도 이 남북 경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통일 관련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치신 이런 훌륭하신 분들 말씀 듣고 해서 대단히 감명 깊고 놀랍고 존경스럽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이제 더 추가되면 좋겠다 하는 파트가 있어서 굳이 말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과학자들, 정치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회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건대유공 포럼에 추가가 됐다면 훨씬 더 총체적인 이런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어제 시진핑이 바이든 만나서 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다. 도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얄타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는데 남북한 문제는 당연히 세계 정세와 특히 미중러 와 무관할 수가 없지 않은가. 우리들이 통일을 향하는 건 영원히 있고 인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이 국제 질서의 변화, 동북아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도 겸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포럼이 훨씬 더 보다 더 생산적인 이런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비슷한 걸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모든 걸 얘기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도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한동의 포럼이 더욱더 발전 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바람이자 그 기원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포스텍 구성원으로서 포스텍 거기에서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종합적인 토론, 보건의견 개진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발표할 때 여기 참석하신 정부가 지방정부 협의회 거기에 사무국에 계신 분이 몇 가지 제안도 하셨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그런 단체들도 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환동회 포럼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마 올해로서 이렇게 1회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포스텍에서 또 포스코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많이 후원을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알차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포럼으로 발전을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박 2일의 모든 포럼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